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뉴욕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 그리고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5,159억 매수하면서 대형 IT주 주도의 상승장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1.27% 상승하면서 2,19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0.95% 상승해서 65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이 250억, 1000억 쌍끌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 볼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은 지난 주말 설명드린 대로 이 2년 가까이 형성된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고 3주 조정 이후에 지난주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2250포인트 부근을 보러 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요,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고, 지금 이제 1%도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최고가 57,520원인데요. 약 1%도 남지 않아서 내일이라도 뭐 역사상 최고가 경신이 일단 장중 경신이라도 일단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라는 이 엄청나게 무거운 대형주가 3일선을 타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4일 바닥권 양봉이 강하게 나오고 한 차례 상승 조정 상승 파동의 형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중순부터 미니 하락 3파 조정이 나오고 61선 부근 그리고 9월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부근에서 지금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모두 강력한 매수세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유입되면서 우리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소형주에서도 중소형주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보면 삼성전자 3.66%, SK 하이닉스가 4.7%로 신고가 행진 형태, 그러니까 2019년 연고점 갱신을 하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 경신까지도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테스 같은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강하게 상승하고 이번 주는 상승 탄력이 다소 약해졌는데 어쨌든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도 5.8% 상승했는데, KC텍, KC, DB하이텍, 심텍홀딩스, KNJ, TCK, PSK 같은 종목이 평균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PSK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어제 고점이 사상 최고가 부근이었는데요. 오늘 결국 시가가 플러스 출발해서, 시초가에 플러스 출발해서 바로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52주 신고가를 내거나 6개월 고가 돌파를 하거나 혹은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KNJ 같은 경우는 상장 10월 25일에 상장하고 나서 반토막이 더 났죠. 반토막 나고 나서 최근 연속 4일 강하게 상승하면서 단기 저항권에 오늘 부딪히는 모습, 장중에 무려 20%나 급등이 나왔고요.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하고 저항에 부딪히고, 거기서 매물 소화 조정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저항 영역으로 지금 진입을 했는데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DB하이텍 같은 종목도 무슨 작전주처럼 최근에 3일선을 타고 상승하다가 오늘 상승폭이 가파라지는 모습으로 신고가 흐름을 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주봉을 보면 월봉으로 봐야 잘 보이겠네요. 월봉을 보면 최근에 이렇게 크게 월봉상 2015년 이후에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 오늘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형태의 흐름이 됐고요.
최근에 연속 상승 이후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고, 조정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조정 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좋죠. 뭐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가 같이 중소형주에서도 뒤따라 상승할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은 조금 차익 매물이 나왔죠. 어제 장중 19% 급등하고 오늘도 뭐 장 초반에 장중에 한 3% 상승 나오다가 전일 고점 부근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고, 매물을 좀 소화하면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흐름들이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개별주나 테마주들은 조금 약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후장 들어서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약했는데 한 11시 이후에 이낙연 테마주 강세를 보였고, 결국 장 막판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테마주 중에 서원이 보시면 11시 12분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분봉을 보면 거래량이 없다가 11시 12분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상승했다가 빠졌는데, 이 앞에 지지받았던 자리에서 오후장 2시 반 이후 단기 저점을 만들더니 종가에 튀면서 상한가에 종가 동시호가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형태로 동시호가의 상한가 들어가는 조금 기형적인 흐름이 나왔는데, 아무튼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서원이 나왔습니다. 서원은 사실 이낙연 테마주 중에서 대장주격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낙연 테마주가 워낙 많이 올랐고, 예를 들어서 이월드 같은 종목 과거에 워낙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다가 죽었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워낙 많이 올랐고 오랫동안 지금 오르고 있어서 그 안에서 좀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원이 급등을 했고요. 과거에 요 구간에서 단기 선도주로 움직였던 남아산업 같은 경우도 장중 9%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좀 전에 봤던 이월드, 남아토건, 그리고 우원개발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제법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 지명이 되면서 정세균 의원 관련주로 부각된 수산중공업이 장중 28%, 종가상 19.95% 상승을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 기대감으로 이낙연 총리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수산중공업도 오후장에 좀 가파른 상승세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산중공업 근데 일봉을 보면은, 일봉을 좀 길게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2019년 1월 13일에 이렇게 윗꼬리가 긴 음봉이 만들어졌었는데, 오늘 고점이 이때의 고점 부근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여기도 보시면은 이 앞에서 요 부근에서 계속 윗꼬리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2018년이고요. 그 다음 2019년 1월달 고점이 있고, 이번에 오늘 고점이 그 자리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항상 추격 매수를 하면은 후구 인증을 하게 되는 건데, 바로 이 영역이었죠, 마지막에. 그래서 단기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일봉상 저렇게 여러 번 부딪힌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저항에서 부딪혔는데 살아있는 상태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내일도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보면서 단타를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거래대금 1390억이 터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고, 이 저항자리 부딪혀서 윗꼬리를 달았지만 아직 살아있는 상태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봉상 2155원 여기 지지 한번 받았고, 여기서 저항받다가 눌리고 상승을 했죠. 그리고 대략 2015원, 2020원 부근에서 오전에 저항을 받고 눌렸다가
저점을 낮추지 않고 저점을 지키면서 다시 여기서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하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주목하면서 오늘 저항받은 자리 대략 2330원 단기 저항 자리를 체크하면서 내일 흐름 보면서 단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알루코도 정세균 의원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뒤따라서 상승을 하다가 고점 대비 낙폭이 크죠. 그래서 2등주 후발주보다는 1등주인 수산중공업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테마주인 서원이나 남아산업, 남아토건, 이월드, 우원개발 이런 종목과 수산중공업 정치 테마주 같이 엮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반도체 관련주 보다가 KC텍 차트를 안 봤는데 KC텍도 보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계속 상승을 했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하면서 이번에 121선에서 저점을 만들고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고 오늘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돌파를 하고 있는데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이렇게 돌파하는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 같이 분류를 해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정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이 종목들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개별주 중에선 이낙연 테마주, 정세균 테마주, 수손중공업 볼 수가 있겠고 오늘 큐로홀딩스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파동을 보면은 여기서 11월 18일 상한가 가면서 한번 급등했는데 481선 이 핑크색 선 부근에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러다가 눌리고 21선 부근에서 다시 터닝하면서 오늘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메디칸이 개발하는 필러에 대한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고 메디칸이 개발한 필러에 대한 총판 계약 체결. 그래서 아주 강력한 호재는 아닌데 매집을 잘 해서 상한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파트너스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호재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터뜨리면서 좀 세력이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 계열사 큐로도 동반 급등을 했는데 큐로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만들고 10%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가격 차트로는 돌파 상한가라서 의미는 있는데 거래 대금이 150억 수준으로 좀 다소 작고 호재가 아주 강력한 호재는 아닌 그냥 아주 매력적인 상한가는 아니고 그냥 쏘쏘 나쁘지 않은 상한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쁜 상한가의 사례라고 하면 어제 상한가 갔던 팍스넷 이렇게 역별로 급락이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데 혼자 이렇게 급락 반등 급락으로 이렇게 땅굴 파는 종목이 상한가 나온 것은 딱히 좋은 상한가가 아니다. 그래서 이 공략 대상의 상한가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상한가죠.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바로 그냥 시초가 대비 상승 없이 음봉으로 쭉 밀리면서 혹시라도 이제 아침에 공략했다면은 수익 내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시초가 플러스 13.3% 출발해서 마이너스 7%까지 쭉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런 상한가는 좋지 않은 상한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관심 종목 중에 어제 언급 드리고 오늘 아침에 관심 종목으로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출판사였는데요. 삼성출판사 시초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플러스 0.19 강보합 출발했는데 찔끔 오르다가 바로 장대 음봉으로 시초가와 전일 종가를 깼습니다. 시가가 여기고요. 전일 종가가 여기입니다. 찔끔 어제 이제 올라가면서 끝났죠. 어제 빠졌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어제의 시가를 회복하면서 양호하게 끝났는데 오늘 찔끔 오르다가 빠졌습니다. 좀 큰 파동으로 보면은 하락 반등 했는데 여기서 쭉 강하게 장 초반에 시초가를 깨고 내려간 거죠.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 초반에 시가를 이탈하고 쭉 빠지는 종목은 매수 후보로 올려놨다가도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쭉 빠지는 걸 보면서 저점을 예단해서 이렇게 빠졌으니까 좀 사볼까, 저점을 예단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바닥 패턴을 확인하고 사야 된다. 중요한 지지선이 겹치는 자리,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아서 그런 자리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이 멈추는 모습이라던가 캔들 패턴, 파동 패턴, 대표적으로 이중 바닥이라던가 역회된 숄더라던가 그런 바닥 패턴을 확인하고, 세기형이라던가 바닥 패턴을 확인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오늘 강하게 빠지고 특별히 여기서 바닥 패턴, 밋밋하게 아주 미니 3중 바닥 있었는데, 미니 3중 바닥이니까 미니 상승이 나온 거죠. 미니 상승 나오고 그냥 힘없이 반등했다가 힘없이 밀리면서 마지막에 실망 매물 손절 물량 출회되면서 끝까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 종목으로 올렸다가도, 내가 관심 종목으로 생각하고 보고 있더라도 항상 장 초반에 시초가를 강하게 깨거나 아예 처음부터 시가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는 종목은 일단은 관망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카카오톡 무료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영상 아래 이제 설명란에 무료 카톡방 주소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무료 카톡방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제 장 시작 전에 공부용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고, 또 장중에 제가 시간이 날 때 공부용 관심 종목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 전에 공부용 관심 종목을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 장 중에는 오늘 딱 한 종목 올렸는데, 한 종목 올려드렸던 게 이제 11시 34분경에 이렇게 차트와 간단한 코멘트로 올려드렸습니다. CMG제약 공부용으로 참조하세요. 4,100원 저항인데 돌파하면 단기 시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장중 관심 종목은 이렇게 한 종목 공부용으로 드렸습니다. 장 전에는 좀 더 많이 드리고요. 어떤 종목이 튈지 모르니까 공부용 종목으로 장 전에는 많이 드립니다. 자, 근데 CMG제약 분봉을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시면 공부가 분명히 되실 겁니다. 11시 30분 좀 넘어서 드린 거죠. 아침에 이렇게 시가 플러스 출발했는데, 강보합 정도 출발해서 쭉 시가 아래에서 눌렸죠. 그리고 시가 아래에서 움직일 때는 일단은 관망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는데 중요한 지지선이 겹치는 중요한 지지 자리에서 바닥 패턴을 만들고 거래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터닝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런 데서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시가 아래에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일단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4,100원이 저항이다라고 이제 아까 카톡 보신 거 보면 나와 있는데, 이 4,100원 저항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양호하게 강하게 올라가고 저항에 부딪히고 양호하게 거기서 횡보하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돌파하면 한 차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실 여기 4,100원 돌파하고 4,100원 지지 받았다가 살짝 올랐다가 다시 빠졌어요. 그리고 오후장에 결국 4,100원 돌파하고 4,100원 지지가 나오고 4,180원으로 마감했는데, 시간 외에서 4,38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상승하면 4,300원 부근을 보러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오늘 힘있게 급등을 하진 못했죠. 플러스 3.98 마감했는데 시간 외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이거 30분봉, 일봉 파동을 먼저 보면요. 일봉상 21선 위로 올려놓고 끝났죠. 21선 위로 올려놓고 이 앞에서 횡보하다가 21선을 한번 깼다가 241선에서 다시 올라와서 21선으로 올려놓고 이틀간, 어제 그제 이틀간 전고점 매물 소화를 진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4,100원을 돌파하면 4,300원대를 한번 보러 갈 수 있는, 또는 4,300원대 매물까지 뚫으면 4,500원 부근까지 보러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든 거죠. 강하게 상승하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 이런 일봉상 흐름이었고, 30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쭉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이 앞에서 좀 단기 횡보 박스 형태를 만들다가 깨지면서 쭉 빠졌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단기 횡보 박스를 만들다가 이제 돌파하면서 오늘 돌파하면서 끝났고, 이 힘이 결국 시간 내에
4.78%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뭐 시간이 안 올랐으면 뭐 내일 아침 한번 올라 볼 수 있는,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오를 가능성이 있는 흐름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일봉 분봉상 파동을 이쁘게 만들면서, 일봉과 중기 분봉상 파동을 이쁘게 만들면서 단기 분봉에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올라타고 눌릴 때, 이럴 때가 매수하기 좋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올라갔다가 눌려서 약익절하고 나왔어요. 약익절하고 나왔는데 오후장에 다시 올라갔다 눌리고 상승하면서 시간 외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타, 본인이 처음에 진입할 때 이게 장중 단타인지 뭐 데이 트레이딩인지 아니면 더 짧은 스캘핑인지 아니면 스윙인지, 그걸 항상 정해놓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그에 맞게 손절과 또는 본절, 익절을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젠백스도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11선과 여기 돌파 장대 양봉의 종가 부근에서 연속 도지를 만들다가 어제 5일선을 살짝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뭐 소폭 상승 2.8% 상승했습니다. 상승 탄력이 세진 않아요. 5일선을 올라타면서 강하게 한번 치고 갈 수도 있는데 아직 거래대금이 터지진 않았고, 어쨌든 어제 오늘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올라탔고 5일선 우상향 전환되는 흐름이라서 한 번 정도 더 튀어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단타 관심주가 될 수가 있겠고요. 앞타바이오가 오늘 장중에 좀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급등을 했어요. 일봉을 먼저 보면 상장 이후에 엄청난 급락이 있었죠. 상장 첫날 54,000원에서 14,000원까지 폭락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바닥을 만들고 들어올리고, 바닥을 만들고 들어올리고, 또 바닥을 만들고 들어올리고, 바닥을 만들고 들어올리고, 또 조정을 받으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난주 소개해 드렸는데, 조정을 받다가 금요일날 상승하다 윗골을 달았고 어제 음봉으로 살짝 눌렸는데 거래 없이 눌리고 오늘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30분 봉으로 보면은 앞에서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들어올리고, 들어올린 자리에서 깨지 않고 저점을 만들면서 다시 또 터닝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고점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만들었고요. 전고점 테스트를 일단은 처음 올라갈 때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확률상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저항을 받다가 매물 소화를 하고 돌파한다면, 일봉상 큰 흐름을 다시 보면 거기서 저항을 받다가 매물 소화하고 돌파한다면 매물 공백 자리가 단기간 이런 자리가 좀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는 다소 매물이 좀 적은 구간이 펼쳐집니다. 거기서는 좀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니언스가 18% 급등했는데요. 차세대 기업용 단말 보안 솔루션 시장 규모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고 1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전일 대비 46,000% 터지면서 거래대금 470억 이상 터졌습니다. 그래서 바닥거래에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481선에서 장중에는 올라탔지만 481선 아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하려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에서 부딪히고 눌리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저항을 완벽히 제압하지는 못했지만 상한가를 일단 찍고 이 앞에 매물 때문에 윗꼬리를 만들면서 끝났지만, 그래도 매물을 장중에 좀 소화하는 형태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번 상승했다가 빠졌는데 다시 상승했다 빠지고, 일단 이게 매물을 일단은 소화를 하고 있고, 첫 장대 양봉, 바닥권 첫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래량 46,000%, 거래대금 476억,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흐름이 나타났다 볼 수 있죠. 단타, 데이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차트와 호가창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가창 보는 법, 호가창에 숨겨진 비밀, 호가창과 분차트 조합 영상 꼭 보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캔들 거래량 이평선 기초 공부를 먼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은 기초 공부 먼저 하시고 그래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 기본 공부를 꼭 하시고요. 그 다음 지지 저항, 급등주 포착 방법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주도주 눌림목 매수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많이 언급되는 종목은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과 수익을 빕니다.